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혜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일만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설 연휴에 접어듭니다. 네네. 명절 때가 되면 너무나 기쁘기도 한데 많은 분들은 또 고민하십니다. 왜냐면 명절 지나고 나면은 몇 킬로가 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다이어트의 적이 또 명절 음식인데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명절 음식을 먹긴 먹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에 저칼로리 설 음식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맛있게 드시면서 고민이 좀 덜어지겠죠?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남부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또 곳곳에서는 공기도 탁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깥 날씨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의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습니다. 흐린 하늘일 뿐 이 비와 눈은 내리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낮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쌓이면서 출근길 교통으로 인한 불편이 우려되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둘러서 출근 채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날씨 상황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일부 남부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와 눈구름대는 충청 이남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에 다소 많은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먼저 눈의 경우 제주 산지에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 내륙에 3에서 8cm, 그 외 남부 곳곳으로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비의 경우 제주에 최고 40mm, 남해안에 5에서 20mm, 그 외 영동과 남부지방은 5에서 10mm가 내릴 텐데요.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조금 뒤 시작되는 영동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비와 눈이 내려 먼지가 씻겨가야 하지만 어제 들어온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의 공기가 굉장히 탁합니다. 현재 전북과 경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내린 비와 눈 덕분에 영동과 남부지방으로 길게 이어졌던 건조함은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는데요. 다만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져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1도, 강릉 3도, 광주 2도로 어제보다 3에서 많게는 10도 가까이 낮아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져서 내일 아침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서울의 경우 영하 7도, 그 외 중부 곳곳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후 낮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일요일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진 뒤 곳곳에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이동할 땐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는 게 좋고요. 손이 시리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이동할 땐 휴대전화는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안전한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 정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토니오 셰프 그리고 개그우먼 김경아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아 씨 오늘도 저희를 찾아주셨는데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각오요? 각오까지 지난번에 저희가 너무 유용한 꿀팁을 전수를 받아가지고 근데 오늘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법을 전수받으면 제가 좀 레벨업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올바른 생각이다. 네. 며느리로서 가서 음식 하려고 하는군요. 그럼요. 여기가 있겠습니까? 네. 이런 며느리가 많아져야 됩니다. 네, 오늘은요 간단하면서도 또 이 꿀팁 확실히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레시피이기 때문에 오늘 꼭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시죠.
고열량산 음식 이렇게 먹으면 저칼로리다. 보통 이제 진짜 명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나가면 막 3kg 쪘다, 4kg 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이 특히 기름진 음식이 많아서 명절 지나면 전 체중계 올라가기가 특히 여성들은 너무 두렵거든요. 네. 김경아 씨는 날씬한 편이신데. 아, 있어요. 그 엄마들은 다 있어요. 이렇게 안에 곳곳에. 엄마 살.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명절만 되면은 네. 잔소리를 너무 하셔가지고 먹는 거예요. 장가 가라 이런 얘기. 네, 그러니까 이 먹다 보면 살이 찌거든요.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지 장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근데 끝이 없어요. 그럼. 장가 가잖아요. 애 언제 애 낳아라. 아, 그래요? 둘째는 애 언제 낳잖아요. 낳냐. 건강 챙겨라. 그런데 그쵸. 이런 스트레스들을 날려주면서도요. 네. 칼로리는 정말 많이 낮춘 그런 요리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요리는 뭔가요? 첫 번째 요리는요. 이거 왜요? 많은 분들이 이 설날 하면 떠올리시는 건데. 떡국이죠. 그죠? 한 살 더 먹는 거. 네, 한 살 더 먹는 떡국입니다. 오늘 참,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첫 번째 요리는요. 바로 떡국입니다. 떡국이에요. 네. 네, 어릴 때는 진짜 빨리 나이 먹고 싶어가지고 떡국 막 2그릇, 3그릇 먹고 막 이랬는데 맞아요. 지금은 안 먹고 싶잖아. 네, 그죠, 소용이 그죠, 없더라고요. 그죠. 지금은 이제 다시 주고 싶어요. 좀 반납. 할 수만 근데 있다면. 오늘 떡국은요. 그냥 떡국이 아니라요. 그러네요. 저칼로리 닭가슴살 떡국입니다. 아까 그 위에 올려져 있던 게 네네네. 닭가슴살이었나요? 근데 어떻게 저칼로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그렇죠. 떡국은 진짜 좀 기름지게 먹어야지 먹는 느낌이 드는데 네. 특히 국물 자체는 고기 국물이잖아요. 확 우려가지고 그냥 네, 뽀얀 국물에다가 끓여야 배고프다. 제맛이 나는데. 맞아요. 고기 국물은 옛날 방법. 그래요? 아, 진짜요? 나 옛날 사람? 신세대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끓여드릴 그 국물. 네. 굉장히 중요한 이 국물. 뭐지? 비법 재료가 있습니다. 네. 비법 재료? 뭘로 뭐죠? 끓이면은 이 뭐야? 바로 황태와 쌀뜨물. 네네. 황태와 쌀뜨물. 아니, 이미 닭가슴살 떡국에 네. 황태와 쌀뜨물로 그 육수를 내면 네. 그 깊은 맛은 좀 안 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왜 비법 재료인지 좀. 무슨 소리예요. 네. 이게 고기 국물도 깊은 맛은 나지만 이 황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또 깊은 맛이 있는데요. 쌀뜨물과 함께 육수를 끓여주시면 그 깊은 맛을 한층 더 살려주셔서요. 칼로리는 낮추고 맛은 더욱더 맛있고 깊게 만드는 그런 육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쌀뜨물이 약간 뽀얗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려 하는구나.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러면 한번 빨리 만들어 보죠. 네. 먼저 네. 육수 재료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뭐 황태머리 들어가고요. 황태머리. 네. 자, 요걸 어떻게 끓이는지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황태머리가 아주 그냥 애가 그냥. 근데 희한하게 그 황태는 머리가 그렇게 육수가 잘 우러나나 봐요? 황태는 나는 머리 말고 몸통으로 우리는 건 못 봤어요. 이게 몸통은 먹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이 황태 머리하고 꼬리 쪽이 이렇게 살이 없다 보니까는 바싹 말라서 감칠맛이 더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네. 황태 진짜 버릴 게 없구나. 지금 그 요리 재료들 다 보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뭘로 하시는 거예요? 이 황태 머리를 네. 머리에 참기름을 넣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네네. 시작하자마자 그냥 황태에게 참기름을 끼얹는 거예요? 이미 맛있네. 참기름은 넣었으면 뭐 끝나는 거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황태 머리 보이시죠? 이렇게 윤기가 반질반질. 어머, 황태야. 너 되게 반들반들해졌다. 너무 이뻐졌어요. 피부가 머리가. 굉장히 어머, 좋아졌네? 세상에 물광 피부가 됐어, 황태야. 세상에. 이렇게 황태 머리에 살짝 마사지를 해주신 다음에요. 네. 얘를 먼저 볶아주십니다. 그냥 참기름 어차피 발랐으니까. 네네네. 토니오 셰프의 비법 중에 그 공통점들이 있는데 항상 재료들을 먼저 볶는 게 있어요. 예리하세요. 네, 항상. 역시.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역시 살림 고수세요. 그럼 왜 그러는 거죠? 볶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그냥 볶지 않았을 때보다 네. 볶을 때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좀 어렵게 화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이네르 효과라고 해서. 바이네르 효과.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네. 이게 이제 그 단백질이 익으면서 감칠맛을 내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구워주시면요. 네. 감칠맛이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꼭 이거는 써봐야 되겠다. 꼭 뭐 생선이 아니더라도 뭐 뭐든지. 고기도 먼저 그렇고요. 볶으면. 단백질을 소량이라도 갖고 있는 식재료들은 볶아주시면 네.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미역국도 소고기를 볶아서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비슷한 원리구나. 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타지 않게 약간 조금 노란빛이 돌 때까지 타지. 볶아주셔야만 감칠맛을 깊게 우러내실 수가 있어요. 타면 탄맛이 나겠죠? 그렇죠, 맛도 그렇죠. 날 것 같아요. 자, 맞아요. 쓴맛도 나고요. 타면. 자, 이렇게 살짝 볶아주셨으면 지금 요 친구들하고 뭐 다른 양파도 넣을게 지금. 아이고, 양파도.
양파도 같이 볶으면 육수에. 좋겠네, 재료. 네네네. 살짝 볶는 김에 볶아주시면 좋아요. 쌀, 떡도 그냥 넣어가지고 볶으면 이거 웃기겠죠? 아, 그럼 웃기죠. 그죠? 재료를 싹 넣어. 야, 쌀뜨물 이렇게 뽀예요? 나는 우유인 줄 네. 알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뽀얗지? 쌀뜨물은 두세 번 정도 우린 물을 이제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네. 쌀뜨물 사용하실 때 첫물은 버리시는 게 좋고요. 네네네. 텁텁한 맛이 있고 불순물이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두 번째, 세 번째 우렸던 물을 사용해 주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렇게 뽀예요? 네네네. 두 번째 물만 해도 이렇게 진하구나. 그러니까 어디 쌀인지 참 궁금하네. 자, 이렇게 넣고 아니 어디 쌀인지 궁금하다고요? 아, 너무 뽀얗게 우러나가지고. 오늘 쌀은 철원에서 공수해 왔습니다. 아, 진짜요? 오, 또 어디서 이런 왔네요. 나는 김포 쌀이 좋던데. 그걸 또 나 대답해 김포시 주시고. 홍보대사거든요. 네, 전 김포에서 왔는데. 네. 이렇게 해서 또 뭐 다시 예. 국물을 낼 다른 식재료들이 있다면 다시 백 같은 그런 백에 담아서 같이 넣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15분 이상 정도만 끓여주시면 네네네. 뭐 길게는 30분 정도도 괜찮아요. 그러시면 푹 삶아줘야 되는 네, 구 육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30분 정도만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떡은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떡은 떡은? 보통 그러고 나서 불리더라고요. 뭐 다른 방법이 불리나요? 아, 네, 떡을 왜 맞아요. 불려? 이게 중구난방이야? 이 육수가 끓는 동안 그냥 김현덕 MC 말대로 네. 떡을 불립니다. 아,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최혜정 씨가 최혜정 얘기했어요. 씨가 죄송합니다. 그냥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하라 그랬는데. 최혜정 씨 말대로 네. 좀 불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 떡을 불리면. 아, 왠지 퍼질 것 같은 느낌인데? 아, 퍼지지 않아요. 오히려 떡을 불리지 않고 떡국에 넣어주시면은 네. 떡국이 맛있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오히려 난 그냥 퍼져버려요. 오히려? 야, 그래서 네네네. 떡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떡이 돼요. 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재건 씨가 맨날 그런다면서요. 야, 이건 진짜 떡이다, 야. 네, 떡국이야 그래서. 아, 불리는 이 간단한 방법으로 그게 네네네. 달라졌구나. 그 떡은 불려서 항상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창피하네요. 불린 후에는 네. 그 떡 불린 물은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육수에 안 넣었어요. 뭐야? 뭐? 오늘 저칼로리 네. 닭가슴살도 같이 넣어요? 아, 같이 네. 들어가나요? 육수 끓일 때 썼어야 처음에 되는구나. 닭가슴살 넣어주세요. 아. 지금 넣어도 되죠? 네, 넣을게요. 그러면 지금 넣어도 돼. 아직 끓지 황태 않고 맛이 너무 있습니다. 우러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하나 더 넣을까요? 아닙니다. 이 닭 같은 경우에는요, 네. 많은 육수의 기본 베이스로 사용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닭은 어느 국물 요리에도 어울리는 궁합을 자랑합니다. 그러게. 다만 중요한 점은 뼈가 붙어 있거나 지방이 많이 붙어 있는 부분은 약간 비릿한 향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살코기 부분으로 육수를 올려주시면 그래서 가슴살이잖아요. 닭가슴살은 뭐 지방은 없으니까. 깔끔하게 육수를 끓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떡국은 불려놨고요. 자, 떡국떡은 불려놨고요. 불린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흐르는 헹궈서, 물에 네.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현미로 만든 떡 되게 좋아하거든요. 현미로요? 요즘에 근데 그런 떡도 현미하고 쌀떡에 같이 넣잖아요. 네. 그 현미떡이 잘 퍼져요. 쌀떡보다.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현미떡도 그럼 참으로 좀 담궈놓으면 좀 낫겠다, 그죠? 맞아요. 네. 좀 더 낫고요. 이 현미떡 같은 경우에는 전분질이 네. 쌀떡에 비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떡국을 끓일 때 약간 이렇게 서로 붙잡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살짝 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떡국떡을 하실 때는 쌀떡을 네. 뭐 기왕이면. 주는 게 네. 훨씬 더 맛있게 네. 떡국을 즐기실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구나. 자, 자, 이제 한 이렇게. 30분 정도를 저렇게 해서 닭가슴살까지 넣고 푹 네네. 끓입니다. 자, 끓입니다. 그런데 또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예, 끓여낸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제가 들고 있어 드릴게요. 받아주세요. 네. 근데 저 아까 황태 머리가 들어가서 네. 너무 오래 끓이면 오히려 좀 떫은 맛이 나거나 비린내가 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한 어느 정도? 15분에서 30분 정도가 딱 적당하고요. 너무 오래 끓여주시면 최혜정 씨 말대로 이 조금. 떨떠름한 맛이 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꺼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살림꾼이시네. 아니 이제 살림꾼이 됐어요. 처음에는 요리의 요자도 몰랐거든요. 듣는 게 많다 보니까. 네네. 저도 이거로 많이 어디 가서 생색을 냈습니다. 예, 쌀뜨물로. 예. 자 이렇게 닭가슴살 찢어야죠. 찢어가지고. 주시고요. 이게 그 떡에도 전분이 있지만 쌀뜨물에도 그럼 전분기가 있으니까 그런 걸쭉한 맛은 충분히 육수처럼 우려나긴 하겠어요. 그럼요. 네. 충분히 우러나고요. 이렇게 찢어주신 닭가슴살은 육수를 내고 건져낸 닭가슴살입니다. 네. 잘게 찢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애들도 잘 먹지. 진짜 뭐 네. 살찔 일은 없겠네. 지방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닭가슴살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도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먹으면 네. 괜찮죠.
별미죠.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그래도 이렇게 먹으면 괜찮죠. 네, 별미예요, 별미. 그렇죠. 혹시 닭고기 못 드시는 분들은 꽝. 닭고기 대신할 거 있을까요? 네. 김효수 씨가 꼭 얘기하셨는데 네. 이건 이제 미식가 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꿩고기를 어떻게? 꿩고기 꿩고기도 얼마나 소고기랑 맛있는데요? 같이 해 먹으면 맛있고요. 네. 뭐 보통은 육수 내실 때 양지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양지. 네네, 양지로 국물을 내시는데 네. 이 육수 내실 때 양지 말고 사태로 국물을 내시면 칼로리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사태. 사태. 네네네. 조금이라도 줄여야지 티끌모아 태산인데. 그럼요. 네, 예. 칼로리를 낮추는 노력들이 다 모이면은 그럼.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럼요. 자, 이렇게 살짝 찢어주신 다음에 네. 얘는 양념에 살짝 버무려 줄게요. 양념도 하나요? 그럼요. 미리. 네네. 간장. 그럼 진짜 맛있겠다. 우리가 또 칼로리는 간장 포기했지만 넣을게요, 맛은 간장. 살려야죠. 아예 맛은 또 맛있게 먹어야지. 간장이에요? 네네, 간장이에요. 간장.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아니 떡국에 고춧가루를 넣어요? 네. 살짝 그럼 고명으로 너무- 올려주시는 거예요. 빨개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요? 네. 여기다가 왜냐면 고춧가루 둥둥 뜨면 그래도 그리고- 떡국은 하얘야 제맛인데. 그럼요. 참기름. 참기름, 네네. 이렇게 해서 어물조물 간장, 버무려 주세요. 고춧가루, 참기름. 네네. 이렇게 살짝 양념을 해주시는 거죠. 예. 나는 참기름 냄새가 너무 좋아. 네. 아우, 그죠? 네. 그냥도 이게 먹겠어. 네. 고기 육수일 때는 해 먹을 수 없는 방법인데 이렇게 황태 육수 낼 때는 이렇게 참기름에 이렇게 고춧가루 고기 육수하고 참기름은 약간 뜨나요? 약간 뜨죠. 네. 고기 육수에 그 소고기 낼 때는 이렇게 간 안 해도 되죠? 네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양념 잘 됐나 맛을 한번 볼게요. 또 혼자 드시겠지 아마? 그냥 너무 안 돼? 옆 사람 안 주겠지 저희는 아마? 이제 놀랍지 않아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여러분들도 맛을 봐야 돼요. 네, 요리하실 때 제 거 이렇게 보고 적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해서 남편 주지 마세요. 자기가 먹어봐야지. 중간 그 적으셔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되네요. 네. 그냥 체크해 보시고요. 칭찬이 아니라 욕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김이 맛을 안 봤으니까. 성공이냐고. 그러니까 맛을 안 봤으니까 네. 모르잖아요. 간도 모르고. 자, 이렇게 네. 닭가슴살 버무려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전 어머님들이 살찐 이유가 있었어. 먹다가 이미 왜냐면, 배불러요. 다 간을 보고 하니까. 간 보다가. 제가 육수를 좀 미리 끓여왔어요. 네. 아까 혜정 씨 말대로 네. 좀 텁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건더기는 꺼내주십니다. 네. 이제 그렇게 끓이고 원래는 거기서 네. 닭가슴살은 빼가지고 지금 찢은 거죠. 네네. 그렇죠. 나머지만 남아 있는 그런 거죠.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건 채로다. 이것도 넣을까요? 채로 다 건져서 닭가슴살 있네요. 그러네. 있네. 아직. 예. 어머, 닭가슴살 너무 좋다. 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건져내고. 그래서 또 닭가슴살을 찢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망에다 저 넣었어. 국물이 정말 담백할 것 같아요. 저 육수가 아, 국물 아니, 끝내줘요. 기름이 하나도 안. 저 정도 주네요. 국물이면 뭐 뭘 해도. 아니죠. 네. 닭가슴살 해가지고 뭐 기름 둥둥 뜨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네. 그야말로 담백하고 깔끔해네요. 이렇게 양파랑 다 건져주세요. 자, 이 양파도 건지고 다 건지고. 네네. 싹 다 건져주셔야. 냄새 네, 진짜 네, 네, 네. 제대로다. 자, 이렇게 좋습니다. 와. 다 건졌어요. 건져주세요. 네. 양파 같은 거 좀 있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네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오차도 없이 다 건져내시더라고요. 네. 네. 자, 제가 갖고 있으면.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네. 여기에 불려놓은 떡 아 이제 떡이 넣습니다. 먼저 들어가네요. 떡. 넣어주시고요. 불려서 찬물에 한번 헹궜던 떡. 네. 자, 떡 좀 많이 해드릴게요. 그럼요. 떡국엔 떡이 많아요. 네, 지금.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 마늘? 네, 다진 마늘 넣어주십니다. 마늘. 다진 마늘. 네네. 그리고 후추. 후추 약간. 떡 좀 더 넣을까요? 네, 떡이요? 떡은 뭐. 네. 그거 남겨서 뭐 합니까? 아니, 우리 끝나고 나면 다 먹어요. 진짜 다 드시더라고요. 저희 사실 끝나고 나면 섞어주시고요. 제작진들 다 모여가지고 회식하잖아요. 맞아요. 그 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럴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어느 정도 끓이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네. 국물이 끓어오르고 떡을 너무 오래 끓여주시면 떡이 퍼져요. 그러네. 아, 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불은 금방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요 여기 닭가슴살은 나중에 그냥 넣는 거죠? 고명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구나, 그것도. 아니, 경아 씨가 한 두 번째 오니까 엄청 잘 도와주시네요. 네. 엄청 알아서. 센스가 아니, 있네요. 예. 처음보다 뭔가 막 부산하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명절은 확실히 손이 많이 가네. 명절 음식이라 그런지. 자, 이렇게 어슷썰기로. 네. 어슷썰기로 대파가. 파도 넣어주시고요. 파. 네.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여주시면 돼요. 네. 저 국물은 그냥 지금 먹어도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진짜요? 좀 드릴게요. 예. 그 궁금하긴 하다. 이렇게 영광된. 원래 혼자 드시잖아요. 먼저 맛을 보셔도 되는지 제가 확인을 먼저 하면요. 이것도 겸사겸사. 네. 남이 먹고 별론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모든 그 요리하는 분들의 마음이죠. 그렇죠. 예, 주부 자부심이 입장도 있으시니까. 마찬가지고. 예. 이거 맛있는 소리. 어때요? 음이요, 괜찮아. 아주 좋아요. 아니, 네. 이 자부심과. 자, 좀 드셔보세요. 아, 진짜요? 네. 와, 아직 조금 더 감사합니다. 끓여야 되긴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맛이 훌륭합니다. 네. 이게 떡도 하나 둘씩 끓어오르고 네, 있네요. 개운해요. 개운해요? 네. 좋아요. 자, 그냥 저렇게만 먹어도 되겠다. 근데 좋다. 떡국에 저는요, 계란 푸는 게 좋던데. 당연하죠. 네. 계란은요, 풀어주시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네. 너무 일찍부터 넣고 달걀물을 넣고 이렇게 끓여주시면 네. 달걀 역시 텁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끓어올랐을 마지막에. 때 달걀물을 싹 풀어주시고 네. 바로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먹기 바로 직전에 네. 풀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딱 저는 이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계란 넣는 타이밍도 일찍 진짜 넣어가지고 요리는 타이밍 싸움인 것 보통 같아요. 요리를 잘못하면 다 때려 넣잖아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꺼번에. 처음부터 다 넣어버리니까 그런 안전하게. 고유의 맛들이 이제 안 살아나는 거죠. 맞아요. 자, 네. 달걀 넣는 타이밍. 네. 지금인가요? 지금인가요? 자, 뚜껑 때려드릴게요. 엄청 끓었어. 자, 둘, 지금- 셋, 뚜껑 끓고 있어요. 끓어서 있어요. 지금이야. 예.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돼. 달걀물을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니, 아까보다 더 뽀얘졌어요, 국물이. 네, 그죠? 이 설음식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구나. 네네. 좀 불길하긴 해요. 왜냐면 오늘 요리가 3개인데 네. 지금 시간이 이제 2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예. 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여기에 들어가나요? 믿음이 간장간. 쉽게. 네. 간장으로 간을 해요? 간장은 너무 많이 넣으시면 네. 국물이 국물이 좀 탁해지니까요. 까매지잖아요, 간장은. 네네. 간장은 한 큰술만 넣으시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면 소금으로. 됩니다. 소금으로만 하면 너무 맹숭맹숭할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신 예. 분들은 소금으로만 간을 해주셔도 좋아요. 네. 자, 아이고, 진짜. 드셔보시겠지, 아우, 당연히? 맛있겠다. 미리 맞이하는 설이네요. 그러네요, 예. 진짜. 그래서 이 떡국 되게 설에는 떡국 좋아하거든요. 안 먹어도 되겠다, 우리는. 이 생방송 중에 끓여낸 떡국이 이렇게 그럴싸할 줄이야. 이야. 음이다, 또 자, 드릴게요. 이거 제 고명 언제 하죠, 건데 고명? 먼저 드시려면. 여기다 드릴게요, 제가. 네. 떠서 고명 얻는 건가요? 그럼요. 아, 그 경아 씨가 고명 좀 얹어주세요. 나 고명 넣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예쁘게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김현욱 씨는 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도 아니, 혹시 어떻게 알죠? 네? 이제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자, 이렇게. 네, 이쁘게 얹어주시죠. 야. 마지막 거는 여러분들도 보시라고 제가 고명 얹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고명 얻는 것도 네네. 스킬이 필요한가요? 그러게 나 좀 안 이쁜 것 같아, 고명이. 고명은요, 그냥 예쁘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명.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얹어서. 어디? 자,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국물 한번 보자. 정말 너무 궁금했던 국물. 네. 오. 야, 저 개운한데? 간도 딱 맞고? 전혀 뭐 텁텁하거나 그런 맛이 없이 네. 혀에 이 고소한 향이 싹 퍼지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닭가슴살 자체가 양념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떡국과 합쳐지면서 참기름 향이 싹 퍼지네. 맛있죠? 네. 이 간을 추가하니까 아까 처음에 간 봤을 때보다 이 감칠맛과 그리고 떡하고 닭가슴살하고 같이 동시에 씹히는 식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소고기로 끓인 떡국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야. 네, 여러분들 진짜 이거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되는 게요. 예, 설날 명절만 명절만 되면은 네. 이게 항상 그 살 찌는 것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그런데 그 조금이라도 칼로리를 낮춘 이 맛있는 떡국 끓여 드시면 여러분들 네. 건강하게 명절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리 낮추세요 그러면서 명절 음식으로 네네네. 견과류 주세요. 그럼 웃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설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맞아요. 네네네. 정통 설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칼로리를 낮추면서 요리를 하느냐. 요리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아우. 그래서 또 닭가슴살 네. 떡국 완성이 네. 됐는데 이쯤에서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삼행시 타임. 사행시. 사행시네요. 이게 닭가슴살. 어렵다, 닭가슴살. 이거. 이게 굿모닝의 오게티야. 그냥 그러니까. 그리진 않아요. 저희. 닭가슴살 어려워. 맛있게 먹고. 닭, 닭고기를 치킨으로만 드셨다고요? 가,
칼로리가 엄청나죠? 슴, 슴슴하니 떡국으로 드셔보세요. 살. 네. 살아, 내 살들아, 잘 가. 시골을 떠나보라. 야, 진짜 박수. 빨리 못 나간다. 네. 처음에는 한국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네. 동남아로 갔다가 다시 한국 사람 왔네. 네, 옛날 유행어 나오죠? 네, 살아, 내 살들아. 네, 그러니까, 예. 창피하네요. 아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잘 들었어요. 예. 네, 레시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설날은 새로운 날 아주 좋은 날 알록달록 예쁜 옷 한복 입는 날 설날은 새로운 첫날 아주 좋은 날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는 날 설날은 새 아, 아직도 먹고 계세요. 벌써 먹었어, 어머니?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네. 계속 숟가락이 계속 가네요, 정말. 아, 너무 맛있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떡국만 먹기는 좀 아쉽잖아요. 설의 그렇죠? 대표적 음식 또 있죠. 있지요. 네. 요거 빠지면 저는 집에 안 갑니다. 경아 씨 뭘 안 어머니가 먹고 고생하세요. 네. 제가 지금 들고 가려다가 보여주세요. 나왔습니다. 네. 설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갈비. 갈비찜. 세상에 웬일이야. 뜯고. 꼭 하죠, 갈비찜. 되게 갈비찜 없으면 서운하지. 자, 갈비찜이에요. 지금 갈비로 근데 준비를 해야 갈비를 합니다. 먹는다. 갈비찜이 칼로리가 진짜 높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 칼로리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네. 갈비찜 비법 지금부터 네.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갈비찜은요. 네. 바로 이름하여 녹차 갈비찜입니다. 세상 든든하다. 네. 자. 칼로리는 낮추고요. 네. 단백질은 높였어요. 녹차가 무슨 역할을 하죠? 아니, 녹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네. 그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녹차물에 우려주시면 네. 훨씬 더 어. 깔끔하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아, 또 몇 가지 또 찝어드릴게요. 오, 또 뭐가 있나요? 자, 이렇게 네. 녹차물을 우려주셨으면은 이렇게 네. 보세요. 녹차 티백으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물이 우려주시는 좀 거죠. 녹차 티백은 뭐 워낙 많으니까. 티백으로 이렇게 녹차물을 물도 약간 우려주신 다음에 초록색이에요. 네. 네. 여기에 이 핏물 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아, 난 이게 관건인 것 같아. 아, 핏물 뺄 때 네. 녹차물로 하는 거군요. 네네. 이거 핏물을 얼마큼 빼야 되는지도 저는 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피가 안 나올 때까지 빼야죠. 아, 그러면은 계속 나오던데 나는 핏물이. 네. 이 핏물 빼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이 소고기 요리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핏물 부분에서 좀 비릿한 향이 네. 나는데요. 핏물 빼는 작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드라큘라도 갈비찜은 핏물을 빼고 먹는 네네. 그럼요. 네. 드라큘라도 너무 재밌어. 네, 맞아요. 예. 근데 일인 거지, 이게. 예. 그 핏물을 확실하게 뺄 수 있는 법. 녹차물이기도 하지만 네. 바로 이 설탕. 오, 저칼로리 요리인데 왜 의외예요? 설탕이냐고요? 이 설탕이 삼투압 작용을 해서요. 네. 갈비에 남아있는 핏물을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소금도 삼투압 작용하는데? 네네네네. 왜 하필 기왕이면 설탕을 설탕이 맛있지 않나? 설탕이 조금 더 세요. 아, 네네네네. 설탕이 세구나. 이렇게 하시면 반나절 동안 pit물 빼야 될 거를 절반으로 줄이실 수가 있어요, 시간을. 한 진짜 두세 시간 꿀팁이다. 정도 네네네네. 빼면 네. 빼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핏물 빼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없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생방송이니까. 예. 그래서 좀 미리 빼왔습니다. 네. 아까 경아 씨가 제가 들고 이제 도망가려고 가려던 했던 네, 도망가려던 네. 이렇게 고기인데요. 네. 핏물 뺀 고기는요. 네. 이렇게 끓는 물에 한번 삶아주시는 게 갈비 찜할 때. 아, 한번 미리. 한번 네네. 삶아내고 이렇게 삶아 준비를 해주시면요. 네. 원할 때마다 꺼내서 갈비찜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럽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고기 자체를 그냥 처음부터 찌는 게 아니라 네네네. 한번 삶아서 쪄라. 그리고 저칼로리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삶아서 지방질을 한 번 더 한 번 더 빼주시면요. 빼야지. 텁텁한 맛은 물론이고요. 네. 칼로리까지 완전히 낮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 번 삶으면 어때요? 지방을 더 빼기 위해서. 여러 번 삶으면 고기 맛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면은 또. 돈만 버리는 네네. 거죠. 그러네. 네, 한 번만 삶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양념장이 들어가나요? 양념장 양념장은 들어가죠. 지금 이건 진짜 배워야 돼. 이거 이제 이 이거는 갈비찜이 진짜 양념 맛이거든요. 이거는 셰프님만의 비법을 지금 오늘 이거 볼 2개 쓰기 귀찮아. 네. 하나에 해결할게요. 거기다가 그냥. 세상에. 바로 양념장을. 네. 야. 뭐죠? 양념장 만들 때도요. 네. 중요한 비법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네. 요거 꼭 들어갈까? 넣으셔야 돼요. 예? 뚜껑에 지금 있나요? 키포인트입니다. 네. 와. 공개해주세요. 뭐예요? 뭐죠? 바로 매실청입니다. 아, 아, 네. 과일청을 넣어라.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설탕을 넣지 말아라는 거죠. 아, 그럼요. 저는 너무 달아서 싫은 경우 있었어요, 사실. 갈비찜이.
예. 아니 녹차 갈비찜만으로도 좀 마음에 위안이 되는데 여기 이제 매실청까지 넣으면 매실 소화도 잘 되고 웰빙이네, 영양소도 웰빙. 많으니까 면제부를 받는 느낌이에요. 갈비찜 먹어도 나는 살 안 찌게 먹을 수 있어요. 왠지 저걸 다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먹으면 좀 그건 좀 이렇게 배즙, 매실청 넣었고요. 매실청, 배즙. 네, 사과즙까지 넣어주시고요.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는 네. 매실청에 배즙까지 넣었어요, 지금. 야. 자, 맛술. 맛술. 네. 그리고 다진 마늘. 바로 마늘 그냥 넣어야지. 네. 양념을 따로 해가지고 하는 게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렇게 드는데. 하셔도 되는데 네. 그냥 뭐. 전문가니까 그냥 셰프님은 바로 그냥 지금 섞는 거죠? 또 이 명절 때 설거지거리 많이 나오면 또 아. 네, 이거 좀 큰 볼 하나 줄이는 게 얼마나 아, 큰 그럼요. 이득이라고. 다진 파. 다진 파. 자, 그리고 간장. 간장으로 간장으로 마무리하는구나. 간장은 아, 넣어줘야지. 요렇게 하면 이게 갈비찜 네. 양념이 되는군요. 네네. 이렇게 셰프님 하는 거 보면 세상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하는 아니 것 같은데. 저희 홈페이지에 레시피 네. 확인하시고요. 일단 네네네. 지금 재료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방금 이거 넣었던 체크해보세요. 재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워주신 갈비찜은 네. 냄비에 넣고 준비한 채소와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재우는 건 어느 정도 재우나요? 재우는 건요 너무 오래 안 재우셔도 돼요. 끓이는 동안에 네. 이 삶아놓은 고기의 양념이 배이기 때문에 네. 오래 안 끓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재우는 거. 아이고. 한 30분 정도만 재워서 이걸 또 이제 지금부터 할까 봐요. 재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거 또- 재운 거는 제가 가져갈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가위바위보로 이거는 가위바위보로 해야 됩니다. 네. 끓이시면 되고요. 아, 내가 그냥 이거 탁 미리 그랬는데. 준비해 왔어요. 끓고 있네요. 야 이거 진짜 이 세상 어디 아, 나 궁금하다 진짜 저것도. 나 왜 심장이 공개할게요. 두근두근한 둘. 거지? 떡국 먹으면서 반찬으로 갈비찜 먹으면 되겠네. 아. 야, 이게 한 어느 정도 끓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3, 40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진짜요? 네, 이런 상태가 돼요. 와. 지금 뭐 야채들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네, 야채들도 다 넣고 끓인 거고요. 네. 채소는 그냥 원하는 거 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냥 원하시는 거 넣어주시면 돼요. 네. 여기 보니까 무슨 뭐 밤도 들어가고 보통 밤은 많이 넣으니까. 밤은 넣어야지. 네. 네, 양파, 밤, 고추, 당근, 무도 들어갔어요. 무 들어가줘야 돼. 네, 이렇게 해서 네. 버섯까지. 뭐 지금 된 거야? 네. 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건 간 안 보셔도 되나 봐요? 네네네. 자신 있으신가 봐요? 지금 저 불은 어떻게 강한 불인가요? 약간. 지금 방송 때문에 강볼을 최혜정 씨가 해놨는데요. 이번에 갈비찜 하려나 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보네. 진짜 이게 약중에 네. 줄여주시면 돼요. 이번에 경주 가가지고 본인께 해드리려나 보네. 이게 불맛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잘 졸여야 되는데. 와. 아, 이 갈비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네. 야. 이걸 뜯어봐야 되는데. 자, 아이고. 아이고. 예. 제가 국물 맛부터 먼저 볼게요. 아직 드시지 아, 마세요. 그래요? 네. 나도 국물 있어요. 진짜. 네. 지금 먹고 있는데. 자, 어우. 예. 네. 야, 여러분들 이렇게 끓이시면 지금까지 맛보실 수 없었던 그런 맛 여러분들 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자, 왜 드셔보세요. 이렇게 부드러워? 그렇게 안 달아서 좋은데? 네. 달지가 않죠. 아유. 아, 뜨거라. 어머. 음. 나는 이 무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요. 먹어보고 싶다요. 야, 갈비가. 싶습니다. 갈비가 굉장히 부드럽네. 감자, 무. 감자밖에 없네. 네. 감자예요, 이거? 인위적인 감자예요. 단맛이 아니라서. 그거 저 주세요, 숟갈. 네, 거부감이 응. 없네요. 야. 세상에. 맛있죠? 이거 봐. 와, 살이 쏙 이제 빠졌어. 뼈만 이거 뭐야? 남았어요. 네네. 야, 야, 무 진짜 맛있어. 난 이 무가 너무 맛있어. 네. 이거 봐. 쏙 나왔잖아. 야. 홈쇼핑인 줄 알았어요. 기가 막히다. 주문 전화는 생방송 김효능의 굿모닝 홈페이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네. 너무 이렇게 맛있어. 끓여주시면 진짜. 돼요. 자, 이거 레시피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겹살은 된장 고추장은 넣고 상추 밑에 깔고 마늘 양파 넣고 한 입에 쏙한 입에 꿀꺽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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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게 좋아 김치찌개 맛있다. 이게 이제 설의 대표적인 음식이잖아요. 떡국에 갈비찜에. 이 깨끗 드시고 있네, 경아 씨. 나는 지금 방금 뺏겼어요. 아이고. 가져가시더라고, 야물찜. 갈비찜으로 삼행시 갑시다. 다음은 좀 넘어가야 돼, 지금. 갈, 갈비찜도 얻어먹었겠다.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비.
비장의 노래 실력을 공개하겠습니다. 가슴이 찜. 찜하네요 정말로. 찜찜하네요. 야. 야, 멘트를 개그다, 개그. 해보는 아이디어가 기가 음식이었어요. 막혀.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지? 정말 찜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아니, 저 요리 알려드릴 테니까 삼행시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 주고받고? 네, 주고받고. 오케이. 그럼 아까 그 재운갈비 제가 가져가는 걸로. 예. 최고입니다, 최고. 자, 요리가 또 있죠? 아, 물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갈비찜, 뭐 떡국, 손 많이 가는 음식들을 좀 했는데요. 정말 초간단 나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로 나물. 너무 네. 제사도 지내야 되니까 나물 해야 되는데. 근데 나물은 원래 이게 채소기 때문에 그쵸. 식이섬유도 많고. 맞죠? 그 자체적으로 칼로리가 낮지 않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다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쵸. 그런데 오늘은 이 나물을 요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보통 나물을 뭐 삶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볶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마지막에 볶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나물은 볶지 않고 삶아서 하는 저칼로리 나물입니다. 볶으면 좀 더 올라가는구나.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볶는 거랑 같은 나물이니까 무치는 거랑 그게 칼로리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렇게? 꽤 많이 나요. 그래요? 한 10% 이상은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칼로리를. 여기서 네네네. 아껴야 되겠네요. 30%나 줄인다고 돼 있네. 10% 이상 네. 30%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이게 어디야? 자, 일단 가보죠. 대표적인 또 고사리다. 고사리 나물 아니겠습니까? 고사리 나물. 나물 한번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고사리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우. 자, 그냥 삶으면 살짝 데치면 되죠? 네, 어차피 너무 오래 데치시면 안 돼요. 질겨지죠, 그러면. 네, 질겨져요. 오,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짝만 데치나 그게 늘 궁금했었어요. 네. 네. 뭐든지 많이 하면 질깁니다. 끓는 물에 과유불급이구만. 네. 나물 데치실 때도 소금 약간 넣어주시면 소금. 네. 조금 더 색감도 살리시고 그리고 쫄깃쫄깃하게 삶아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설탕을 안 넣고 소금을 넣었어요. 네네. 어허. 이렇게. 소금 맞구나. 네. 뭘 그걸 또 찍어서 먹어봐요. 소금치고 너무 고와가지고 네. 예, 소금 맞네요. 고운 소금이겠죠. 소금을 막 이렇게 곱게 만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네. 세상에 놀라워라.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삶아주신 다음에 보시면 약간 그 비릿한 이 비릿한 향 올라오시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고사리 향이지 뭐. 그죠. 이런 향들을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사리 향이 아니라 그거 외에 또 약간 그 풋내 같은 그렇죠, 채소 그렇죠. 특유의 그 냄새가 나는군요. 저를 꺼내주셨으면 네. 바로 찬물에? 찬물에 바로. 예, 헹궈주시면 이렇게 하면 또 쫄깃해지겠구나. 근데 고사리 맞아요. 같은 경우는 좀 네. 질긴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좀 푹 삶으면 좀 더 연해지지 않을까요? 너무 푹 잠깐 삶으면 너무 네. 푹 삶으시면은 오히려 이게 그 나물이 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을 삶아주시고요. 네. 또 너무 오래 삶으시면 안 돼요. 딱 적당한 네. 시간 삶아주시고 찬물에 바로 헹궈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텐션을 유지하게 그 해줘야 포인트는 되는. 바로 네. 찬물에 넣는 게 포인트인 거죠. 네. 잘 삶아졌나요? 또 음이야, 어휴, 자신감 붙어서 이제 옆 사람 막 주셔. 네. 네. 딱이야. 잘 네. 식감이 좋아요. 저는 나중에 다 무친 다음에 먹을게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나물을요, 네. 찬물에 담궈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뭔가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왜 밀가루면도 삶은 다음에 찬물에 이렇게 헹구잖아요. 그래 쫙 붙죠, 지네끼리. 갑자기 쫄깃쫄깃하고. 수축되는 거잖아요. 네, 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래 한 담그는 어느 게 정도 좋아요? 담그나요? 보통 잠깐 담갔다 빼시면 돼요. 다만 이제 차가운 물에 담가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왜 사람도 똑같잖아요. 왜 뜨거운 물로 세수하면 모공이 어떻게 돼요? 퍼져요. 열리겠죠. 네, 예. 손 열리죠. 딱 열려 이렇게 늘어지고 열렸다가 그다음에 찬물에 찬물 딱 해야 다시 해주시면 딱 달라붙죠. 귀에 쏙쏙 들어오네. 네. 그러니까. 막 이게 피부가 똑같은 좋아지는 비교를 것처럼 네, 고사리도 나물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최혜정 씨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 보니까 자세하게 명절을 집에 가는 게 아니네. 내가 보니까 아니, 갑자기- 상견례 가나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있겠는데. 선보일 곳이 있구만, 지금 요리 솜씨를. 자세하게 물어보네 오늘. 아가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셔야 되거든요. 자, 다진 이게 파. 양념도 중요해요. 네. 뭐든지. 마늘. 네. 다진 마늘이랑 파랑 네. 참기름. 참기름. 야, 참기름은 정말 진리네. 참기름 다 들어갔어요, 오늘 네. 새 요리 중에. 진리네. 깨소금 살짝 넣어주시고요. 깨소금. 설탕 약간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음식마다 진짜 양념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요리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양념장이 나올까 고민스러워요. 그 음식마다 양념장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신 분들은요. 네.
인터넷에 김현욱 검색하시고요. 김현욱의 굿모닝 검색하시고 네. 홈페이지에 가시면 양념장 만드는 법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김현욱만 김현욱 검색하면 네. 빛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아, 그래요? 김현욱의 굿모닝을 검색하세요. 굿모닝까지. 네네네. 지금 이 비법 예. 재료가 있으면 양념장 예. 있으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배부르시겠는데요, 네네. 벌써? 자, 설탕 좀 더 넣고요. 설탕. 네. 여기에 오, 나물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네. 지금 너무 맛있겠다. 고사리를 버무려 주세요. 바로 여기다가 이제. 네네. 근데 지금 양념장 양이 좀 많아요, 나물에 비해서. 네. 이 정도만. 그럼 너무 하면 그래가지고. 짜질 수가 있나요? 네네네. 살살살 해서 그냥 뭐, 예. 버무려서. 예. 지금 고사리만 묻히고 있는데, 네. 나머지 뭐 시금치나 다 이 이런 거다 장으로 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네, 오, 뜬 하시면 돼요. 이 장으로. 시금치하고 녹두 뭐 이런 거, 그죠? 네네네. 예. 숙주나물. 와. 이렇게 해서. 오, 이런 지금 삼색나물이 거기다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시금치하고 숙주하고 미리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여기 가운데다가 고사리를 아, 이렇게. 세상에 정갈이랑. 얹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초간단 나물 요리 완성이 됐습니다. 아, 난 시간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시간이 것만 나왔네. 이런 거 네. 먹어보란 소리도 안 시식도 하시네요. 해볼 수 네. 있겠네요, 저희가. 아, 그러면요. 먹어야죠. 예. 아니, 아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뭐 다 있어요. 메인 요리인 떡국 있죠? 아니 이대로 있었죠. 그냥 차려 지내면 네, 될 것 같은데. 갈비찜 있죠? 갈비찜도 있었고. 나물까지 다 있으니까. 와. 난 젓가락이 없어서 진짜 손으로 이거는 뭐 먹을래. 안 돼요, 안 돼요. 대표적인 서울 음식 다 있어요, 지금. 자, 젓가락 아이 드리겠습니다. 있네요. 네네. 좋아요? 오. 비벼 먹고 싶다. 자, 어디, 나도 그럼 먹어봐야죠.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숙주나물도 식감이 아주 살아있고 제가 좀 드릴까요? 아, 그럼요. 저 나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확실히 숙주하고. 조리 단계에서 볶지 네. 않고 네. 무친 덕분에 간이 딱 맞는다. 그쵸. 간이 딱 맞아요. 여보세요. 자, 아무래도 볶다 보면 좀 느끼한 그래도 맛이. 방금한 고사리를 먹어봐야지. 네. 아우 씹히는 소리가 들려요 벌써. 보통 고사리를 푹 삶으면 네. 네. 이런 소리가 안 나요. 네네. 아삭아삭하죠? 와. 그러니까 그렇다고 질긴 것도 아니고 와. 너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딱 적당히 얘가 소리만 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기인 것 같아요. 딱 좋아요. 예. 네, 그럼 초간단 저칼로리 나물 무침 레시피 보고 오겠습니다.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겠어 네 발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했어 싫어는 싫어 나 아니면 우리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 야, 오늘도 성공적입니다. 저칼로리 토너 셰프가 음식 너무 좋았어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 행복하다. 예. 밑보먹. 밑보먹. 감사합니다. 약간 욕 같기도 하고요. 믿고 보고 먹는. 욕하신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네. 그런 셰프다라는 얘기죠. 민먹씨. 네네. 예.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시식평을 마무리하면서 아. 오늘 이 코너는 마무리하도록 새해 복 하겠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저는 네네네. 이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생방송이니까 명절 음식 했으니까 네. 명절 음식으로 가자. 마지막으로 사행시 한번 가볼까요? 예. 나물이 아니라 명절 음식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딴 거 생각했죠? 나물 네. 무침 직구죠. 예. 네. 명, 명절이 다가옵니다, 어머님들. 절,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 음식 이렇게 간단하게 차려 먹고 식. 씩씩하게 친정으로 갑시다. 아, 엄마 보고 싶어. 이게 잘 하셨으면서도 조금 짠하네요. 일단 시댁을 갔다가 친정을 가야 되니까. 기다려. 많은 분들이 공감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도 토니오 셰프 그리고 김경아 씨와 함께 맛있는 그러면서도 칼로리가 낮은 설 음식을 차려봤습니다. 오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Happy lady makes me crazy. Happy lady makes me crazy. Oh lady, holding a coffee mug, can you hear me? She comes. 자, 설 명절에 또 이동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차 아니겠어요? 차? 그렇죠, 그죠? 그렇죠. 보통 이제 운전해서 가족들끼리 거기다 트렁크에다가 뭐 싣고 선물 가득 싣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차는 그만큼 소중한 교통수단이면서 남자들에게 또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굿모닝 차차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
경제산업부 기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순간 깜짝 놀랐는데 오늘 왜 명철 한다는 거예요? 당황하셨네요. 본인도 까먹고 들어왔구나.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거든요. 예. 자, 코앞으로 다가온 설명절, 예. 고향에 가기 위해서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까도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안전하고 편안한 귀향길을 위해서는 나에게 정말 딱 맞는 차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저 같은 기본적으로. 경우는 오래 운전해야 되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가족들하고 함께 이동한다 하면은 스포츠 세단 어떨까 싶어요. 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좀 혜정 씨 같은 분들이 많아서인지 네. 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이 스포츠 세단의 판매 실적이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세단의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높을까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스포츠 세단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네.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망과 일상을 녹여낸 감각적 디자인입니다. 아, 디자인이 좋구나. 네. 일단. 그래서 우선 매력 소개를 하기 전에 네. 먼저 좀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스포츠 세단 되게 좋고 멋있는 이름을 좀 결합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단은 고정된 지붕이 있는 이 자동차. 박스형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객실과 트렁크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차량이잖아요. 네. 이 탑승자를 위주로 승차감과 실내의 안락성을 중시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반면 스포츠카는 자동차 경주에 쓰일 법한 고성능을 중시하다 보니 기술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이 두 가지 장점이 결합된 차량이 바로 스포츠 세단인데요. 이 국내 스포츠 세단은 이 특유의 역동적인 디자인과 이 퍼포먼스로 지난해 북미 5레이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어우, 대단하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이 스포츠 세단에 네.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이 또 각광을 받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 스포츠 세단에는 이 전면 범퍼 하단부에 보시면 네. 이 흡입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디자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네. 이게 공기의 흐름을 통해 받는 힘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흡입구는 공기가 자동차에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냉각된 공기를 브레이크와 그리고 엔진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스포츠 세단은 일반 세단보다는 차고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체 바닥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기는 후면부에 배출되도록 디자인을 해서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예. 야, 스포츠 세단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쵸. 잘 빠졌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네. 거기다가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요. 그러네요. 네. 두 번째 매력은 뭘까요? 네, 두 번째 매력은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탁월한 주행 성능입니다. 역시. 네. 잘 달려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포츠 세단 중에 이 국내 모델은 해외에서도 이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와. 호주에서는 고속도로 추경용 순찰차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우리나라 차예요? 그렇습니다. 호주 딱 하시면 드넓은 대지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이제 좀 고성능 차량으로 난폭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폭주하는 많다고 사람들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속용 차량이 필요한데 그런 고성능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이 국내 스포츠 세단 모델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호주의 고속도로 순찰차 선정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아주 큰 흥미를 끌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차가 호주에서 이 경찰용 추격차로 이렇게 선정이 됐을까요?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은 디자인에서 가장 큰 점수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넉넉한 실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특히나 그 뛰어난 달리기 성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퀸즐랜드 경찰은 측정 결과 자체는 이제 비공개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가속력이라든지 그리고 제동력 그리고 조향성 뭐 연비 효율성까지 기본 성능 자체가 이 경쟁 모델들과 비슷하거나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이 퀸즐랜드 경찰국장은 이 차량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자막이 나오고 있죠. 네. 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훌륭한 제품이 필요했는데 그 제품이 바로 한국의 스포츠 세단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 자, 다음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세 번째는 안전과 주행 편의성을 위한 최첨단 장치입니다. 네. 어떤 최첨단 장치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뭐 자동차 성능이 날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스포츠 세단의 성능도 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에는 전지를 주 연료로 한 와. 전기차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야, 스포츠 세단인데 전기가 동력이라고 하니까 한번 타보고 싶네요. 이것도 네. 놀라운데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아무래도 좀 친환경차가 각광을 받다 보니 이 친환경차 스포츠 세단이라는 아주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 최근에는 최첨단 장비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이 바로 한 해외 업계에서는 뇌파를 이용해서 운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을 스포츠 세단 차량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와. 네, 이 기술은 차량 내부와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도로 상황을 주행 정보에 적용을 시키는 건데요. 또한 이런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가 볼 수 있게끔 네.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긴 할 것 같은데 뭐니 뭐니 해도 스포츠 세단을 몰 때 느낌은 수동 기어로 해가지고 이게 재미인데 이런 즐거움이 없어지면 어떡하죠? 맞습니다. 그런 재미가 또 있어야 또 자동차 운전이라고 할 수 예. 있는데요. 근데 이 자동차 업계가 그 운전자들의 그런 욕구를 알고 예. 딱 운전할 수 있는 재미는 딱 남겨두고 예. 그 재미와 스킬을 배가시킬 수 있게끔 자동차가 스스로 파악을 해서 운전자를 도울 수 있는 컨셉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이 성능을 이용해 보시면 조금 더 자동차 운전하는 맛을 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필요에 따라서 편리함과 재미를 다 느낄 수 있는 스포츠 세단 정말 최고네요. 예, 오늘 그러네요. 스포츠 세단의 매력에 대해서 전해주신 김지원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잘 보내십시오. Been through all them changes. A lot of stuff came down. I dealt with all the issues. You might say I've been around. But back when I got started, there was a 생활 속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에 가장 많이 네. 주고받는 게 바로 세뱃돈일 텐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김현웅 씨는? 저도 지금 이제 걱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나이 때가 참 불쌍해요. 받지는 못하고 다 드려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드려야 되고 조카들도 줘야 되고 네. 뭐 고민이에요. 나갈 예. 때가 많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상차림 비용 예. 얼마 들 건가 해서 23만 원, 24만 원 정도가 들 것이다. 이제 네.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전해드린 것은 이제 먹는 거 빼고 네. 이제 이번 설 명절에 이 설 경비라고 하죠. 네. 명절 결비 어느 정도 들까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 음식 24만 원 빼고 빼고 오,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이 네. 88만 원 정도다. 와. 그렇게 많이 들어요? 통계입니다. 그러면- 작년이 76만 원대였으니까 거의 15% 이상.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생활 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체감 네. 물가라는 건데요. 특히 88만 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뭐겠습니까? 세뱃돈이겠죠. 바로 세뱃돈입니다. 네. 세뱃돈이 한 17만 원, 많게는 한 20만 원까지 잡히게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평균 비용이고 연령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17만 원보다 적겠죠. 왜냐하면 20대가 무슨 그렇죠. 돈 많이 버는 받는 게 세대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조금 이제 주게 되겠죠. 부모님이 주게 되겠고 네. 50대로 갈수록 저 세뱃돈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연령대별로 또 세뱃돈을 얼마나 줘야 되나 주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고민될 수 있을 것 저게 같아요. 정답은 아니고요. 한 네. 금융기관이 이제 내놓은 이제 통계인데 어느 게 적절하냐 이렇게 쭉 했더니 대학생 같은 경우가 12만 원, 어휴. 고등학생이 8만 원, 그다음에 중학생이 6만 원, 초등학교가 너무 4만 센거 원, 2만 아닌가? 원인데 저게 좀 다른 것이 요즘에 이제 5만 원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5 단위로 단위가 이게 또 그렇죠.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학생 12만 원이 그럼 10만 원, 5만 원 두 개, 두 개에다가 만 원짜리 만 원 두 개를 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는 입장에서는 저 끝을 네. 애누리를 하셔서 네. 대학생은 10만 원, 뭐 이렇게 고등학생 이런 명절 때는 5만 원권을 발행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 그렇죠. 원짜리 높아지는 경우가 되게 그러니까, 많죠. 예. 오히려. 네. 아니 이 미취학 아동이 2만 원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취학 같은 경우에 이제 만 원짜리인데 진짜 요즘에 진짜 이거- 초등학생부터는 5만 원짜리가 아까 우리 현욱이 앵커가 얘기한 대로 부담스럽네. 없었으면 진짜. 좀 부담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요 뭐 보니까 명절에는 또 빳빳한 신권을 주는 게
예의이기도 하고 네. 사실 준비를 하잖아요. 네. 기분 좋으라고. 그렇죠. 이번에도 신권을 배부하고 있죠? 보통 이제 한국은행이 명절이 낀 그 전주 월요일 일주일간을 이 신권을 급격하게 발행량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단은 한국은행은 이 신권 물량을 풀었고요. 네. 시중은행에서는 화요일, 수요일, 이제 어제 정도면은 찾아가시면 바로 저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오늘도 가도 뭐 충분할 것 같으니까요. 신권이 이제 세뱃돈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네. 뭐 오늘 오후나 오전에 가셔서 이제 교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신권을 받는 게 기분은 좋죠. 아, 좋죠. 그럼요. 예, 네. 받아본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받으면 기분이 참 근데 줄 때도 신권이 줄 기분 때 좋아요, 사실. 좋아요. 줄 때 줘도 따뜻한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네. 게. 예, 근데 혹시 지폐 중에 찢어지거나 불에 타서 훼손이 좀 된 이런 지폐들도 신권으로 그래서 받을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국권 신권 네. 교환할 때 네. 어떤 거냐? 4분의 3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10,000원짜리가 뭐 있고 5만 원짜리가 있을 때 4분의 3은 요 구퉁이가 찢겨도 네. 4분의 3이 남아 있으면 전액을 다 교환을 4분의 할 3.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이 5분의 2가 중요한데 5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하까지는 절반 가령 10,000원이면 5,0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5분의 2 이하면은 네. 저거는 아예 반액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이게 북북 찢어가지고 네. 이제 흥분해서 찢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세 개를 붙였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한데 네. 저 때도 그 조각이 정확히 맞아야죠. 맞아야 되죠. 네. 예, 그래서 뭐 안 맞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찢었을 때 그 조각만 고스란히 있다면 고스란히 들고 가셔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죠?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요. 그 조각만 딱 갖고 가지고만 가면 가도? 맞춰보면 되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물론 이제 명절 선물로 세뱃돈이나 뭐 용돈 드리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은 마음이 담긴 선물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네. 어떤 선물이 선호될까요? 거의 한 15년간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있습니다. 랭킹 1위. 네, 뭐예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상품권이 거의 이것도 압도적으로요. 준연금이잖아요, 응답자의 이거는. 거의 48%, 50% 이게 설문조사에 따라 다른데 절반 이상은 이제 상품권을 굉장히 좋아했고 2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우 같은 한우구나, 육류 역시. 세트.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작년은 김영란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네. 한우 세트 판매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게 10만 원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네. 한우 세트가 2위를 차지했고요. 네. 뭐 반면에 이제 난 이 선물은 절대 받기 싫어. 어떤 1위는 게 역시 있을까요? 치약, 그다음에 샴푸, 생활용품이 2위고요. 생활용품 좀 예. 필수적이긴 한데 또 의외네요. 저는 이제 무슨 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네. 생선 그 캔일 줄 알았는데 1위는 역시 치약, 샴푸 같은 생활용품. 집에 너무 많다. 네, 이런 네.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설 명절 선물 준비할 때 방금 알려드린 정보 참고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설만 생각하면 뭐 가슴이 조금 설레고 이렇긴 네. 한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은 조금 찬물 껴는 것 같기도 해요. 전국적으로 홍역이 퍼져나가고 있어서 홍역 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설 연휴 때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데다가 네. 병원이 문을 닫고 약국도 문을 닫잖아요. 네. 보통.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 가장 큰 화두가 현재는 홍역이다. 네. 홍역이 당초에는 이제 대구 지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젠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네. 벌써 환자가 41명. 근데 아유. 그때 말씀드렸지만 2주간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길게 되면. 그래서 자칫 설 명절에 걸릴 수도 있고 여기서 더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설 명절에 홍역 같은 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 질병이. 네. 그럴 때 응급전화를 뭘로 하느냐. 114를 일단은 가동을 합니다. 114요? 왜냐하면 우리가 홍역신고센터 뭐 네 자리 번호를 알려주면 기억이 안 나죠. 남죠. 그러니까 네. 설 명절 2일부터 6일까지는 114에 걸면 114가 바로 연결을 임시적으로 해주니까요. 거네. 만에 하나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네. 명절 전후로 홍역에 대한 조짐이 있다면 114로 걸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로 거기서 연결을 받아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홍역 외에도 이 명절 동안 갑자기 다치거나 아프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병원 다 문 닫고 약국 문 닫고 네. 어떻게 하냐 걱정을 안 하시겠지만은요. 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은 이런 명절에도 우리가 말하는 당직 의료기관 또 응급병원 그다음에 지정 약국들은 일정 부분 이상 다 똑같이 평상시와 같이 이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서울시를 예를 들어보면은 이번 연휴에도 거의 이 서울시 전체 2,993개소의 당직 의료기관, 뭐 응급센터 이런 것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응급실 있는 대형 병원들은 있잖아요. 예. 지금도 계속해서 명절에도 네. 운영이 된다. 또 연관된 약국들도 함께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병원 문 닫았다 막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주변에서 병원을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어디가 문을 여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도 이제 뭐 안내전화, 스마트폰, 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카테고리 안에 딱 들어있어요. 서울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번 연휴 동안에 문 연 의료기관들 리스트업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또 편의점에서 일반 소화제라든가 파스들은 팝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번에 아까 114도 말했지만은 119 외에 서울은 120 다산 콜센터가 또 이번에 응급 처리 같은 것도 함께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스마트폰 앱 저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진이라는 것도 이용하셔서 깔아두면 또 급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용한 정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세요. 이제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큰 틀에서 에너지를 이제 원자력에서 뭐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지난해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던 송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탈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지만 3년 지난 뒤부터 원전 기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 22년까지는 지금 원자력 발전의 기수가 높아지고요. 전환에 따른 비용이 거의 없다. 지난해 원전 가동률은 2006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시험 성적서 위조로 10기 운행을 중단했던 2013년보다 낮습니다. 정부가 원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17년 이후 원전의 총 정비 일수를 이전보다 2배 정도 늘렸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가 낮은 원전의 가동률이 줄어드는 대신 발전 비용이 높은 LNG의 비중이 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졌습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작년 원가 이하로 판매한 전기가 4조 7천억 원이라며 낮았던 원전 가동률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소비자 부담이 늘지 않는 선에서 조금 과감하게 해보자며 전기 판매 가격을 구매 원가와 연동하는 방식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전 정비를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락고 벽 빈 공간과 철판 부식이 발견됐다며 정밀 점검을 위한 정비 기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김남준입니다.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양산시 소식입니다. 양산시 웅상에서는 야외 스케이트장이 시민들의 겨울철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지금까지 3만 5천여 시민이 스케이트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밝혔는데요. 주말의 경우 일일 평균 2천여 명, 평일 평균 600여 명이 스케이트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양산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스케이트장을 찾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및 임시 정류장을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소식입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제주도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을 위해 제주도민이 해양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25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당모루 해안 일대에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200여 명은 폐어구, 폐플라스틱 등 이 해안으로 밀려온 해양 쓰레기를 함께 치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해양 쓰레기 처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네트워크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다채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생방송 함께 했습니다. 김윤욱의 굿모닝. 1월 31일 순서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야, 기회는 시작하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됐네요. 1월 달의 마지막 날. 첫 달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dance.